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저는 유현정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발빠른 증시 소식과 또 종목 이야기까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시장이 쉬었던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는 다우지수가 사상 최초로 종가 기준 4만 선을 넘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세계 증시가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 20개국 중에서 14곳이 최근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요. 세계 증시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만 우리 증시는 여기에 비해서는 다소 좀 미약한 모습입니다. 미지근한 모습 속에서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FMC 의사록이라는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조금 부진한 모습 속에서 오늘도 우리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42선으로 그래도 빨간불을 켰는데요. 반도체 대형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관이 좀 수급을 받쳐주면서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더해줬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파란불을 켰는데요. 아무래도 HLB가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행인 건 그래도 기관 수급이 양지수에 어느 정도 이 하방 지지를 해줬다는 점인데 우리가 또 내일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임해보면 좋을지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내 종목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서 전문가님께 SOS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신다면 저희 방송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02377-0279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박상대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잡아내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스마트 머니를 추적하시는 아주 스마트한 전문가님이신 만큼 오늘도 또 인사이트 많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조금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우리 시장이 보면은 코스피는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빨간불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코스닥이 많이 밀렸습니다. 두 가지로 조금 이유를 압축해서 볼 수가 있는데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HLB 그룹주들이 리보세라님 FDA 승인 불발로 인해서 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해주면서 코스닥 시장을 조금 하락으로 좀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어떤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 역상관계 수가 가장 짙은 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조금 올라가면 우리 시장은 조금 부담스럽고요. 조금 밀리면은 오히려 우리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4.3에서 만약에 4.3 밑으로 내려가 줬다라고 하면은 이 환율도 1,300원 초반대까지 떨어져 주면서 외국인들의 순유입세, 신규 유입세들이 조금 들어올 수 있을 조건은 충분히 됐었는데 다시 4.4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CPI가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았었거든요. 네. CPI 발표까지만 해도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 미국 금리 인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52%가 넘었어요. 근데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지속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9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다시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시장에 조금 노이즈를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노이즈가 언제까지 조금 지속이 될 거냐라고 보면 저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요. 5월, 의사록도 이제 곧 있으면 나오게 되는데 의사록에서도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5월 그리고 6월 초 중반까지도 조금 나빠지는 노이즈가 좀 계속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6월에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정말로 미국의 재무부가 유동성을 컨트롤해서 지표를 조금 컴다운을 시킬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지표, 뭐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가 조금 안정됐는지 6월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6월에 조금 하락세가 더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맴돌면서 시장이 강세로 올라갈 수 있는 9월에 또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MMF 자금까지 들어와주는 그러니까 3분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 두 가지 전략을 조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3분기가 오기 전에 3분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을 해놓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한 종목 리스트업 그리고 그런 분석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3분기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결국에 매매를 결국에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포인트가 있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되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종목 리스트업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릴 기법 강의라든지 여러 인사이트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6월 달의 경제 지표를 잘 여러분들께서 팔로우업을 하시면서 체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3분기에 우리 시장 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해 보시면서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종목을 내가 눈여겨보면 좋을지 주식 초보라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 의견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속 종목에 대해서도 점검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종목에 대해서 전화와 문자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접수하실 수 있는 방법 나가고 있고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 전화로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고영요. 고영, 매수가 비중 어떻게 예. 되실까요? 18,600원에 12%. 18,600원에 12%요. 예, 예. 네,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추가 매수를 좀 고려 중인데, 네네. 예, 그리고 공개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전략 전문가님께 바로 질문 드려볼게요. 예, 예. 예, 우선 그 시청자님 잘 들리시죠? 예, 예. 예, 고영 같은 경우는 그 엔비디아 모멘텀을 상당히 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뭐 뇌수술 로봇 사업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동사의 어떤 핵심적인 모멘텀 작년 이제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모멘텀은 아무래도 그 엔비디아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 시점을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매크로 이야기를 살짝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업종이 지금 1분기 때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작년 4분기 때도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그 조건들과 그 배경이 무엇이 있냐면 그 미국의 재무부에서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공급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엔비디아로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그 엔비디아의 낙수 효과 때문에 뭐 HBM 쪽이라든지 온디바이스 전체적인 반도체 밸류체인과 서플라이 체인 기업들에게 수급이 낙수 효과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강세를 보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재무부에서 단기채 발행에 대한 축소, 그러니까 단기채 발행을 2분기 때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유동성이 공급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다시 위축이 되는 상황으로 지금은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 때는 이 재무부 리펀딩대로 유동성이 조금 축소된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럼 유동성 공급 상황에서 가장 수혜를 봤었던 엔비디아 모멘텀을 받고 있던 반도체 업종들은 2분기 때는 가격 조정 혹은 기간 조정이 조금은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 다시 한번 이 수급이 돌아올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3분기 때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1분기 작년 4분기는 그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해서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큰 시장 대장주, AI 반도체도 대장주들 위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3분기, 4분기 때는 이 고영 같은 중소형주들 위주로 또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영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보실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4분기까지 봤을 때는 저는 직전 고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언제 추가 매수 시점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가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한 3분기로 조금 넘어가는 시점, 6월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다 그런 분위기가 나왔을 때는 이 반도체 업종들, 고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매수를 그때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저는 적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제가 굳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14,000원이 깨지게 됐었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한 또 시장의 악재가 등장할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4,000원 근처에 왔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14,000원 이탈을 했을 때는 크게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아프시더라도 정리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제가 14,000원을 이탈을 크게 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지만 적정한 추가 매수 시점은 3분기가 넘어가기 직전 한 6월에서 7월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4분기까지 본다고 했었을 때 직전 고점인 22,000원 위까지도 저는 충분히 올라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3분기, 4분기쯤 돼야지 이제 중소형주들의 주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손절가 14,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메모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포스코 홀딩스요. 포스코홀딩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48만 8천 원이요. 비중은요? 10%. 10%요. 48만 8천 원에 10%.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고점에 많이 물려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시청자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조금 길게 네네. 보셔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아니, 이거를 손절을 할까요? 아니면은 가지고 갈까 궁금해서요. 일단 그 손실폭이 조금 있긴 하지만 비중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손실이라고 보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긴 있어요. 다만 제가 이 2차 전지를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항상 많이 드리는 게 뭐냐면 이 포스코 그룹주들도 그렇고요. 코스모 그룹주들도 그렇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그렇고 되게 보면 전체적으로 같이 흐름을 같이 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소재주라든지 이런 장비주들 위주의 종목들,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쯤 방향성이 조금 돌아갈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내년 이제 상반기 한 상반기 1분기 한 중반 정도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작년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도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였어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앞으로 5년 동안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거다. 크게 아웃퍼폼 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 아웃퍼폼이 상대적으로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실제로 올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 충족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조금 둔화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언제 조금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냐면 저는 내년 하반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때부터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실적이 조금 충족이 되면서 밸류가 좀 충족이 되면서 주가도 다시 한번 상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숫자가 잘 나온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4.6개월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 때부터 방향성은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데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충분히 많이 빠졌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밸류 그리고 실적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또 너무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올해 내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어떤 다른 비중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고 하셨을 때는 내년 상반기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내년 후반까지도 조금 가져가 보는 전략을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비중에 대한 여유가 없다. 나는 조금 단기적으로 기회 비용을 살리고 싶다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금화하는 것도 이제 괜찮은 좀 대응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린 것 중에 지금 회원님의 상황에 맞게끔 조금 대응을 시청자님께서 상황에 맞게끔 지금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끝이 났고 앞으로는 기간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오히려 좀 추가 매수 전략 내년 상반기부터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 전략 같이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또 현금화하는 전략까지 두 가지 방법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장기 전략을 가져가느냐 또 단기 전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맞춰서 우리 전문가님 의견대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온누 본느. 네, 매수가 비중 예. 어떻게 되실까요? 3,830원에 20%입니다. 3,730원에 20%요? 20%. 네, 3,830원에 20% 알겠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또 바로 여쭤볼게요. 우선 본느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그 업종 먼저 이야기를 살짝 드릴게요. 지금 화장품 업종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좀 잘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이 뭐가 있냐면 올해 1분기 때 한국 화장품 수출 총액이 이제 세상 최고치를 조금 갱신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이 1분기, 전년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27%나 성장을 했어요. 그만큼 화장품 업종이 지금 올해 2분기에서는 더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 상황이죠. 왜냐하면 1분기에 그만큼 수출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면은 기대를 하는 게 뭐냐면 화장품 업종이 진짜 1분기에 각 종목들이 정말로 좋은 어닝 실적을 기록을 했는지 여부를 먼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추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본느 같은 경우 실적이 나왔고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조금 세게 나와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것이 일시적인 이제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2분기 실적 시즌이 근처에 다가오게 됐었을 때는 다시 한번 조정을 끝내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들이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크게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어떤 소비 지표들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관광객 수도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실적도 분명히 괜찮게 나올 것 같은데 우선 지금 단기적으로는 재료가 조금 소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적인 대응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화면을 보고 계시나요, 시청자님? 예. 예, 제가 이 차트상에서 좀 추세단에서 조금 대응 전략을 조금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21선을 조금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황선이 21선인데 21선을 이탈을 하게 됐었을 때는 이게 투매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1분기 실적을 기대하고 들어온 시장 참여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적은 발표가 됐고 단기적으로는 재료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다음 스테이지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조금 더 약세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반등이 나왔을 때도 이미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모멘텀이 더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전까지 올라왔을 때는 시청자님의 본전까지 올라왔을 때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그 손절하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손절은 21선으로 제가 잡아드리는데요. 현재 21선 위치가 3,190원입니다. 그래서 3,200원 정도를 가격적으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본느까지 대응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단기 추세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21선 깨진다면 손절하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저는 네오셈 갖고 있고요. 네오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물타기에서 11,450원이고요. 네네. 비중은요? 비중은 지금 20%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미. 계속 너무 내려가서 네네.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지금 61선이 깨지고 나서부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업종이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상담에서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반도체 업종은 2분기 때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연결될 수 있다. 일단 이거를 기본 베이스로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CXL 관련해서 모멘텀이 생길 때 되게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CXL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4분기까지 좀 대응을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 직전 고점 16,000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4분기 때까지 봤을 때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다만 2분기 때 지금 추세 패턴을 보면은 61선을 이탈을 하고 나서부터는 22일선 대비 마이너스 20%를 찍으면 다시 올라와서 21선을 터치를 하고 조정을 받고 이런 패턴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분기만 놓고 대응을 했을 때는 이 추가 매수를 할 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21선 대비 한번 이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는 겁니다. 21선 대비 마이너스 15%에서 20% 구간까지 갔을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면서 2분기 동안에 모아 나가는 전략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청자님 비중이 이미 20% 정도가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분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를 잘 분산을 해놓는 작업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20% 이상의 비중을 실으라는 이야기를 사실 굳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2분기 내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시청자님 본전까지 왔을 때는 한 절반 정도를 조금 덜어내고 또 빠졌을 때 21선 대비 마이너스 15% 구간까지 갔을 때는 다시 또 추가 매수를 하고 이렇게 조금 단가를 조금 낮춰나가는 전략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조금 비중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4분기까지 좀 넉넉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4분기까지 좀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본전에서는 절반 정도 일단은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스틱 인베스트먼트요. 스틱 인베스트먼트요. 네네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2,000원이고요. 비중은 네. 30%요. 스틱 인베스트먼트 매수가는 12,000원에 비중 30% 담으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종목 그래도 지금 요새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 추세긴 한데 우리 전문가님 의견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지금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빅히트 지금 이름이 하이브로 바뀌었죠. 네. 그 상장할 때도 그 IPO 이제 투자를 조금 잘 해놔가지고 한때 수혜도 많이 봤었고 이제 투자금을 지금 여러 군데 포트폴리오를 잘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사모펀드 규모로는 좀 1위 규모이기도 하고요. 근데 보게 되면 최근에 투자금을 회수한다라는 내용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추세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회수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일일이 지금 계량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특정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추세적인 조금 대응을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혹시 지금 차트 화면 보고 계신가요? 네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21선을 타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급락이 나오다가도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올라오잖아요. 21선을 조금 지키겠다라는 의지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다분히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21선을 좀 깨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추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추세가 그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21선이 깨지게 됐을 때는 시장 참여자들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투매가 나오면서 다음 이제 추세선이 61선까지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21선을 사실상 이제 손절 가격으로 조금 잡아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반등이 지속해서 나온다고 했을 때 제가 요거 팁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작은 캔들로 조금씩 이제 살살살 이게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보통 고점 시그널이 어디서 나오냐면 장대 양봉이 15%짜리 장대 양봉이 2개가 정도가 좀 등장을 해줬을 때 고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시세를 조금 기다리시다가 한 13,000원, 14,000원까지도 저는 15%짜리 2번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4,000원 정도까지를 제가 목표가로 조금 높게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21선을 손절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14,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투자금 회수 규모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시장에 후재로 작용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한 번에 더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재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때는 14,000원까지는 가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스틱 인베스트먼트 지금 14,000원을 목표가로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21선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YC캠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어요. 매수가는 31,600원에 비중 18% 담으셨다고 합니다. 언제쯤 수익 전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급등락을 많이 반복했던 종목이라 궁금하신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글라스 기판 관련해가지고 네. 굉장히 좀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보였었던 테마죠. 이 반도체 업종에 순환 사이클이 있습니다. 뭐냐면 초반에는 장비주들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 부품 쪽들이 움직입니다. 장비주들이 갔을 때 뭐 한미 반도체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후열에 가는 게 기판주고, 그 다음에 그 피날레를 항상 장식하는 게 글라스 기판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 반도체 사이클 1분기 때 강세 사이클의 후반부 피날레를 이 유리기판 쪽이 조금 장식을 해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YC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쨌든 적자 전환을 한 부분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실적이 잘 나오는 상황에서 2천억대 시총이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요 시총 같은 경우 그렇게 큰 부담 없이 기간 조정만 끌고 가다가 3분기, 4분기 반도체 강세 이제 흐름이 나왔을 때는 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실적이 조금 부담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가격 조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한 이제 반도체 업종들은 동일한 좀 전략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절반 정도, 지금 시청자님 비중이 18%, 거의 20% 가까이 되니까 절반 정도는 21선까지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보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됐었을 때 아마 한 2분기 때 더 떨어지면 22,000원, 23,000원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 지점에 다시 한번 이 매도했었던 그 비중을 다시 한번 채워놓으면서 단가를 낮춰놓고 목표 주가를 직전 고점인 36,000원까지 보셔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23,000원 정도가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로 보시고요. 반등이 나와서 4분기까지 넉넉하게 봤을 때는 36,000원까지 목표가를 보셔도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시에는 36,000원까지 목표가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손절가 23,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추가 매수 단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단 낮추는 방법까지도 고려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까지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스마트 머니 기법에 따라서 똑똑한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박성재 전문가님의 비기 전략, 더불어서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타임특가 종목으로 돌아올게요. 네,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똑똑한 돈의 흐름을 쫓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박성재 전문가님과 더욱더 가까이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아래쪽에 지금 QR박스 하나 보이실 겁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 작은 노란색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비밀번호 4자리 걸려 있습니다. 3172 4자리 입력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QR코드보다는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답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또 스마트머니 기법, 어떤 기법인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략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어떤 전략일까요? 우선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좀 알아가시면은 분명히 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 강의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개요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법이 무엇이냐? 스마트 머니 기법, 말 그대로 똑똑한 돈 기법이죠.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그 타이밍에 같이 맞춰서 매수를 하자라는 데서 우리가 창안한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일반 대중들이 알지 못하는, 아직 제공받지 못한 정보와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보와 재료를요,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체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 주체들이 만약에 저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 분명히 많은 돈을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저는 이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요, 말 그대로 저점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 그때를 포착을 해서 같이 매수를 하는 기법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포착이 됐을 때 일봉 차트상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게끔 제가 이 신호를 만들어 두었어요. 이 신호가 포착되면 같이 따라붙는 기법입니다. 자, 실제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보통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하게 되면 주가가 크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크게 올라간 여러 종목들을 제가 과거 데이터들을 쫙 뽑아서요. 아래에서 일어났었던 특이한 유형들을 잘 살펴가지고 압축을 해서 알고리즘을 추출한 것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호가 뜨면은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기법에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냐? 이 패턴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기술적인 패턴식의 기법이 아닙니다. 이런 패턴식 기법들은요, 매크로 변수나 정책 변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밑에서 주포들이 저점 매수를 했다라고 추정이 됐을 때 매수를 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매크로 변수와 정책 변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즉, 이 주포들이 어쨌든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돼요? 정보와 재료, 그죠? 재료 뉴스가 실제로 우리한테 제공되기 전에 사전 선침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채택하는 매매 방법은요, 나한테 정보와 재료가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고 이 정보와 재료를 분석을 해서 모멘텀이 길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그 가운데 올라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와 재료가 모멘텀이 다 길진 않죠. 오판을 하는 경우에는 손실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제공받은 정보와 재료의 모멘텀이 길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와 시간을 할애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정보와 재료가 우리한테 제공이 되기 전에 일봉 차트에서 포착을 해가지고 사전 선침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매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기준봉이죠. 일봉 차트상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자, 포착이 되면은 매수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하나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기준봉 저가, 이게 어떤 말이냐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면은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 이 해당 신호가 포착됐었던 날 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착일에는 주포들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날 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다만 포착일 이후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이후에 이 포착일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손실도 절대 방치를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손절 추세선이 이탈을 하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매매 방법만 숙지를 하면은 어떤 매매가 가능하냐면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절 추세선은 되게 짧거든요. 근데 주포들의 저점을 포착하는 것이 스마트 머니 신호이기 때문에 수익이 한 번 나게 되면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저가 매수를 한답시고 한번 매수를 하게 되면 계속 조정이 나올 때마다 물타기를 합니다. 물타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에 조정이 나오는 종목에 나의 비중이 비대해지게 되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해요. 그럼 기술적 반등이 살짝만 나오게 됐을 때, 살짝만 나와도 나도 모르게 빨간불이 살짝만 들어와도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되는 거죠. 손실은 길게 방치하면서 수익은 짧게 챙겨간다고요. 이 되게 안 좋은 매매 방법이죠. 하지만 스마트 머니 기법은 반대입니다.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법입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대표 예시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표 예시 종목은 필옵틱스를 가져왔어요. 자, 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2월 21일입니다. 올해 2월 21일에 어떤 뉴스가 떴냐면 삼성이 유리기판을 개발해서 국내 최초로 유리기판 장비를 국산화하겠다. 인텔이 10년 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시장에 삼성이 역전을 해보겠다는 포부가 2월 21일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동사의 직접적인 뉴스. 필옵틱스가 국내 최초 반도체 패키징용 TGV 양산 장비를 출하했다, 공급 출하했다는 소식이 언제 전해졌어요? 3월 28일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스마트 머니 기법상에서는 주포들이 이런 정보들을 우리한테 제공하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나올 때 우리도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가 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장비, 양산 장비를 공급 출하를 했다. 이거 뭐예요? 어디서 발표하는 공시예요? 기업이잖아요. 회사입니다.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사 내부 관계자를 제가 주포라고 특정을 하진 않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주포라고 하고요. 충분히 이 정보를 마음만 먹으면은 다 입수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충분히 회사 내부 관계자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사전 선침해가 정말로 일어났는지 일봉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바로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자, 뉴스 발생일 제가 표시해놨어요. 삼성, 인텔 이 뉴스가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TGV 양산 장비 공급 출하 소식이 이때 뜨면서 상한가로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포착을 했어요? 1월 29일인 사전에 이 뉴스 발생일에 한두 달 전에 먼저 포착을 해줬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자, 포착 당일 이전에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어때요? 없습니다.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자, 즉 이 거래량들, 이 뉴스가 발생되기 이전에 이 거래량들은 누구들의 거래량이냐? 바로 주포들의 거래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사전 선침해를 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그래서 이 기법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이 기법보다 좋은 스윙 기법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배워놓으시면 정말 좋은 기법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실제로 그러면 제가 이 관심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급등했었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 방송에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 종목으로 제가 이제 공략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관심주로 가지고 왔었던 종목이죠.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3월 8일에 포착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래 가려서 사실 보이지는 않는데 거래량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략일을 5월 14일에 가져왔는데 이게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바로 올라가 버려서 사실상 방송을 보고 이제 대응을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겠지만 사실상 이제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3월 8일이에요. 그리고 거래량들이 늘어나요. 그럼 이런 매집 구간, 자, 포착일은 주포들의 개입이 시작된 날입니다. 자, 시작이 됐으면 어때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 매집을 이후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량들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잘 배워서 또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가지고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도 사실상 사전에 먼저 미리 잡아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급등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전혀 시장에서 알지 못한 재료가 등장을 하면서 나왔어요. 스마트 머니 컨셉이 뭐예요? 정보와 재료가 등장하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할 수 있어야지 스마트 머니 기법의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신호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온 신호이냐? 한번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이 종목 상담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1분기 국내 화장품 수출이 역대급입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을 한 상황에서 그럼 모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화장품 종목들의 각 1분기 실적을 기대를 하겠죠. 이 1분기 실적이 호실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되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실적 집계를 계속 회사 내부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앞두고 염두하고 들어온 스마트 머니 신호가 3월 8일에 포착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좋은 기법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이 신호를 받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참여하는 방법 앵커님이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기법을 알 수 있는 방법 너무나도 쉽고 간단합니다. 아래쪽에 지금 QR 박스 하나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 가까이에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 노란색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밀번호 4자리 3172 걸려 있고요. 재료보다 더 빠르게 또 뉴스보다 빠르게 주포들의 저점 매수 신호를 포착해서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하게 내가 매매 전략을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스마트 머니 기법 내 HTS에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스마트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있을까요? 예, 관심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코입니다. 미코. 자, 미코는 지금 보시다시피 딱 글자들이 써 있어요. HBM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죠? 반도체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새 전력 공급원, 에너지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내용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은 HBM 제조 장비의 핵심 부품인 펄스 히터를 국산화가 임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펄스 히터가 실제로 하반기 때 정도는 승인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펄스 히터가 왜 중요하냐라고 한번 뒤에서 살펴볼게요. 자, 보게 되면은 이 세라믹 펄스 히터는 TC 본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자, 우리 AI 시장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HBM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D램을 계속 쌓아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쌓아야 되는데 현재는 HBM 8단이 주로 사용이 되지만 이 12단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12단 이상의 제품에서는요. 웨이퍼 휨 현상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TC 본딩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TC 본딩의 핵심 부품인 이 펄스 히터가 중요한 역할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올해 2월에 12단 그죠? HBM3E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미 개발이 완료가 돼서 제품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AI에 대한 이 모멘텀이 어떻게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장비, 부품,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글라스 기판까지 이렇게 연이어 가다가 지금 그 수급이 전력망 쪽으로 또 넘어갔죠. 그래서 변압기라든지 전선이라든지 해적 케이블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갔다가 지금 어디로 돌아 올라가고 있어요? 에너지 쪽으로 돌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원전, 그리고 또 지금 부각받고 있는 게 뭐냐면 SOFC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상당하죠. 아마존에서도 202조 원을 투자를 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151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새 전력 공급원으로 천연가스가 지금 불가피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산소와 반응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고효율 에너지원이 바로 SOFC입니다. 이 SOFC가 실제로 최근에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자, 보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 이 미코 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동사의 자회사입니다. 동사의 자회사가 산업통상자원부와 SOFC 품질 향상 기술 개발에 대한 국책 과제를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자회사인 미코 파워가 이 SOFC 그 출력을요, 효율을요, 57.78%에서 63.3%, 국내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효율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HBM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I 모멘텀을 잘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이 됐느냐 보게 되면은 5월 7일이죠. 이날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 앞섰던 모든 종목들에서도 예시 종목들에서도 다 설명을 드렸던 거. 자, 포착일 이전에는 거래량이 어때요? 없어요. 자, 포착일 이후부터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죠. 주포들의 개입의 시작점을 잘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매집의 흐름이 잘 들어와주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뉴스가 이후에 터져주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심주로 잘 봐야 되는 첫 번째 종목 미코를 가지고 왔고요. 자,
전략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이번에도 에너지입니다. 자, G2 파워입니다. 자, 원전 관련주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그 배전반 업데이트 소식, AI 배전반 업데이트 소식,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전 이야기, 오늘 오전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 원전 에너지가 어쩔 수 없이 이 데이터 붐, AI 붐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올라가면서 불가피하게 수요가 필요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뉴스를 확인을 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이 프랑스에 앞서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수급이 들어와줬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요, 2023년 작년 기준입니다. 관급시장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수배 전반 관급시장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실제로 KEPIC에서 원자력 품질 보증 인증서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수원의 원자력 전기 설비를 납품하기 위한 품질 등급 인증을 얻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 관련된 재료가 나왔을 때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원전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센터 전력 관리를 위해 최초 전력 설비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 NEP 인공지능 AI 배전반 개발을 한 G2파워가 뭐를 준비해요? 업그레이드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업데이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AI 배전반 같은 경우 한국표준협회에서 수요하는 인공지능 AI 플러스를 업계 최초로 획득했다고 합니다. 업계 최초로 획득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원전으로 인한 그죠? 에너지죠. 그리고 여기 더해서 데이터 센터. 이 두 가지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원전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죠? 보게 되면 미국에서도 원전을 재가동한다 이야기 나오죠. 일본도 원전을 최대 활용을 한다, 확대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핀란드도 원전을 신규 가동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프랑스도 향후 8기를 증설한다고 하고, 중국도 26기를 건설 중이라 하고, 스웨덴도 10기 신설을 검토한다고 하죠. 실질적으로 해외 주요국들이 이 에너지에 대한 그 부족 때문에 미리 이런 인프라들을 먼저 앞당겨가지고 잘 지금 가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I에 대한 그 어떤 수요와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 전력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파 때 난방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 난방 수요가 급증을 하자마자 정전 사태가 여러 군데서 일어났거든요. 그만큼 전력망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주 그리고 이 전력망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차트를 보겠습니다. 4월 22일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포착되고 나서 어때요? 거래량들 들어오고 있죠. 포착 매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2파워 같은 경우도 관심주로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 전략 이렇게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 관심주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일단 HBM 관련주이면서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미코 첫 번째 종목으로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원전 관련주 그리고 역시나 AI 관련 모멘텀을 함께 받을 수 있는 G2파워까지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알고 싶으신 분들 혹은 손절은 짧게 또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박성재 전문가님과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3172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저희와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내일 화요일장에서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